이정환 의원님의 인사말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주제는 이정환 의원님께서 최근 발의하셨던 조례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그래서 크게는 좀 두 가지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장 장애인 지원 관련된 조례안이었거든요. 5월 중순경 이정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301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조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해남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장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를 부담액의 2분의 1이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또는 갖는 의미가 어떤 건지 이정학 의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됐던 배경은 저희 이제 진보당 장애인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전국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이 지역 순천 출신의 정영섭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난 4월에 총선 지원 과정에서 사망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아픈 소식이었고 저와는 또 각별한 인연이 있었던 분이기에 더욱더 아픔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작고하시기 전에 실은 신장 장애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이 있으셨고 그 제안 이후에 별다른 움직임을 갖지 못하다가 이분이 작고하신 이후에야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실은 신장장애인이라는 말씀이 상당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신장 투석 받는 것이 장애였던 것이냐 이걸 새삼 알게 되셨던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온전히 그런 또 상당히 평생을 그런 투석 과정, 고통스러운 투석 과정과 경제적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이 함께 모아져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또 통과의 과정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면 지원 대상이 투석일 당시에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에 해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들을 국민분들이 간혹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앞으로 대상자분들은 적극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이 많이 좀 홍보가 되었으면 좀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은 신장 투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만들어져 있는 것은 단순히 투석비 지원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제고할 만한 고민 그리고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의 시책들을 보다 더 폭넓게 개발하고 실행 집행해 가야 하는 이런 과제들을 함께 담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신장 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처음 들었을 만큼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도 인식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와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문제를 보다 더 여기에 대한 인식을 더 높이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애는 동정이나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장애인들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 주체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애 정책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사업들의 일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10월 중순경이었습니다. 이종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료가 지원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 그리고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이 고용보험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은 저희들이 민주노동당 때부터 이 진보정당의 역사와 함께 이 공약은 정책과 공약은 함께 해왔던 내용입니다. 실은 잘 알려지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들을 제대로 못 갖추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너무나도 절실히 느끼게 됐고 그나마 언발의 오줌 누기이긴 하나 재난지원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너무 부족하지요. 이러할 때에 우리가 의료보험, 연금보험과 같이 고용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뒤로 어떤 조치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었고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라도 한번 제안하고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신문사에서 인터뷰 글이 또 기사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나온 것처럼 진보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시연의 초석이 좀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야기이지 않았나 좀 싶고요. 혹시 저 전국민 고용보험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쉽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생업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서 받는 것이 직업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실업수당의 형태로 일정 정도 실업 과정에서 그 전에 있었던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재취업, 재창업의 기회를 갖게 해주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용보험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제도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는 사업이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의료보험이나 연금보험은 지금 현재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보험제도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고용보험이 전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고 사실 상당히 심각한데 5인 이상 사업장들은 대부분 이제 의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임의 가입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또 우리가 말을 하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택배사도 그렇고 보험사의 설계사도 그렇고요. 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이런 분들이 사실은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거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요. 5인 미만 사업장들도 임의가입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사실상 고용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제 코로나로 거의 다 공연이 취소되고 있는 우리 예술인들 또한 삶이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술인과 관련법들이 좀 개정이 돼서 예술인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지는 방향으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우리 사회가 보내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고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틀들을 지켜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 양극화가 이제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에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그 분들의 확대 그리고 고용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럴수록 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 법제도나 정비가 앞으로 좀 잘 보완되었으면 하고요. 특히 그 진보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가지 조례안을 좀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비장의 무기 또 혹시나 또 우리 국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례가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좀 이야기를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2020년의 마지막 회기가 해남군 의회에서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안 2개를 발의한 게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사실은 그 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지난 군정질문 과정에서 이 내용을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해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 8천여만 원 정도 예산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지원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한 2억여 원 정도로 늘렸다라고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해남 인구의 상당한 숫자가 20%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고요. 또 보다 더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중앙교부금도 우리가 인구수 대비해서 주고 있다라고 본다면 일정 부분 그들에게 어떤 정책이 또 사업이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근 들어 공동주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 공동주택 안에는 공동시설들이 있습니다. 주로 경비실이나 뭐 경로당 또 관리사무소 이런 곳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곳들에 대한 지원을 조례안에 명기하고요. 또 하나 좀 특정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베이터 문제입니다. 실은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려고 하면 15년 내지 20년 주기로 돌아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 대당 보통 비싼 건 한 7천만 원 정도까지 가는 상황인데요. 사실 아파트에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적립된 금액이 몇 군데 수선 비용을 쓰다 보면 결국은 고갈되기가 십상이고 이걸 통해서 해가자니 주민들의 이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시골 동네 한 동네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마을 안길, 진입로, 또 용배 아니고 농로 등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펼쳐지는데 이 아파트로 보면 일종의 엘리베이터가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의 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일부라도 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례를 발의했고요. 그 중에 약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대당 1,000만 원 정도고 이 조례는 실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을 넘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만큼은 대수가 좀 여러 대다 보니까 상한선에 구애됨 없이 지원해 드리는 방안을 현재 조례안에 담아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할 만한 내용은 최소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에 따르는 지원 정책들을 펴가는 게 좀 더 보다 더 합리적이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례는요. 언뜻 보면 국민의 생활과는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모 사업으로 명명되어지는 국비 지원, 국도비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의원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어느 날 공무원이 중앙 정부에 찾아가서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 그게 이제 당첨이 되면 오셔가지고 선정이 되면 오셔서 예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사실은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이 사업을 삭감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심의권이 일정 정도 침해받고 있었고 또 일부는 중앙정부에서 심지어 의회의 심의 절차가 아닌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의회의 심의권을 무용지물화 시켰던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조금은 먼저 심의 과정을 통해서 조절하고 좀 통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한 의회에 사전 보고해 줄 것을 제도적으로 좀 만드는 그런 조례를 하나 지금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네. 좀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발로 뛰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